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3경기, 네, 최근 3시즌을 봤을 때 가장 좀 공격 수치가 낮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뛰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슈팅 숫자 압도적으로 적고요. 유슈팅 한 번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골은 없고. 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는 시기가 상당히 늦었던 시즌도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마음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달고 새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팀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작한 그런 시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트넘이 어떤 팀입니까?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든 영입 선수 죄다 망해 나가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요리스에서 손흥민으로 바뀌었고 이번 시즌 주전으로 도약한 신입 선수들 모두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우도기, 메디슨, 반더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주장의 역할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자, 토트넘의 전반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제가 보는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매경기 발전하고 매경기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좀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내 팬들의 아쉬움, 저를 비롯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이라는 팀 차원에서 봤을 때 매경기 공격적인 축구를 견지하면서도 세부적인 전술에서 아주 크고 작은 변화를 주면서 이게 경기마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4-2-3-1 포맷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맨유전하고 이번 경기는 선수 구성도 똑같았고요. 지난 경기하고 이번 경기 다른 점은, 지난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좀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본머스가 이 안토니 감독이 라이오 바이커너 실할 때 보여줬던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하는 상대들을 초전박살하는, 굉장히 앞쪽에서부터 강력하게 압박 들어가는 이런 축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띌 만한 부분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메디슨을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네. 그 로메로하고 반더벤 사이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빌드업을 하고, 비수마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빌드업하는 축구를 하진 않습니다. 비수마는 그 앞쪽에서 삼각형을 이뤄줄 뿐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사르 선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메디슨이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비수마가 로메로와 반더벤 앞에 있고 사르가 오른쪽에 있고 메디슨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빌드업의 방향을 하나 더 열어주면서 메디슨 선수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부터 앞쪽으로 공격적으로 패스 내지는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의 어떤 속도감을 주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선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사르하고 비수마 선수의 역할도 지난 경기에서 오늘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맞춤형 소폭의 세부 전술 변화를 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잘 먹혀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에 대한 분석과 대비도 잘하는 감독이다. 그러면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견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위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토트넘의 시즌 초반에 상당히 인상적인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하고 쿨루스스키 선수를 양쪽 측면 윙어 자리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위치를 크게 바꾸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할 때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힘을 좀 비축하면서 후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저는 좀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골을 넣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골을 넣으면 좋은 거지만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최전방 압박을 하는, 프레싱을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좀 힘을 주고 있고, 또 연기를 하는 부분에도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샬리송이 제 생각에는 풀타임을 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쿨루스스키나 손흥민 선수의 위치 변화라든가 공격 쪽에서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격진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좀 힘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 후반전에 대한, 후반 중반 이후 가면서 변화에 대한 어떤 예상도 그래서 제가 좀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명확한 방향을 갖고 상대팀에 따라서 분명한 세부적인 전술, 디테일을 갖고 매경기 임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기대감과 재미를 주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 전반전을 통해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반전에 과연 제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전술적인 변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인지,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좀 조력자의 역할에 많이 치우쳐 있었고 공격의 방향도 이 팀이 양쪽 측면보다는 중앙 쪽을 많이 노렸잖아요. 골도 거기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후반전에 어떻게 또 바뀔 것인지를 보는 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매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궁금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토트넘이 2대0으로 본머스를 꺾고 시즌 개막 3경기 무패 행진 달렸습니다. 최근 2경기 맨유, 본머스 연속 무실점이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로 변화를 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인데, 이런 공격 축구를 견지하면서 실점이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전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샬리송 풀타임 안 뛸 거라고 그랬죠. 확실히 전반전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교체가 됐어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폼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니 수비하는 상황도 물론이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상대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너무 지금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실수도 많이 나왔고 공격에서 연계만 해줬으면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들이 나오면서 좀 빠르게 교체 아웃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까지 주전이 아예 아니었던 선수들이 올 시즌에 주전으로 막 도약을 하면서 막 유별난 보강 없이도 전체적으로 뭔가 좀 선수층이 그래도 얇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히샬리송 선수가 나가고 또 사르가 같이 나갔죠. 그러면서 들어온 선수가 이제 페리시치하고 중앙에 호이비레노인데 이 두 선수가 각각 왼쪽 윙어하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그때부터 올라가게 됐죠. 전혀 어떻게 보면 선발 라인업하고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없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어떤 좀 소폭의 변화를 주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 구성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에 발생한 문제점을 적시에 잘 캐치를 하고 빠르게 좀 처방을 내린 것이 후반전 경기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본머스가 전반전에 이제 뒤진 채로 끝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후반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도권을 본머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절한 시점에 혀를 그냥 확 찔러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교체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연계라든가 좀 지켜준 역할을 좀만 해줬어도 후반전 경기 운영이 토트넘이 좀 많이 수월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전방으로 밀어넣고 변화를 줬는데, 어쨌든 그 뒤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교체 직후에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하고 주고받는 2대1 패스 과정에서 우도기 어시스트, 클리셉스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기점 패스, 포스트 플레이 역할, 그러니까 히샬리송 할 때 기대했던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 원톱 체제에서 만들어내면서 요 골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본머스 원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전까지 원정 9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던 팀인데 그만큼 원정에 대한 좀 징크스가 있고 좀 아픔이 있던 팀인데 그것마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깨버렸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토트넘이 콘테 감독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프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상대에 따른 아주 소폭의 변화들, 자기 축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상대에 따른 소폭의 변화들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선발 라인업,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포메이션, 요걸로 한 시즌, 두 시즌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리그의 지배자 레벨에 있는 팀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축구죠. 맨시티라든가. 근데 맨시티도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콘테 감독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주된 전술 플랜 A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상대에 따른 혹은 상황에 따른 이런 변화를 그렇게 많이 주는 감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큰 그림을 계속 견지를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위치 변화라든가 상대의 어떤 그 키맨이 있는 곳에 어떤 선수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들을 매 경기 조금씩 주고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 때는 완전히 측면에 있었지만 2차전, 3차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 두 경기에서는 아예 원톱으로도 후반 이후부터는 좀 이동을 했었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아직 상대에게 덜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초반에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테 감독의 축구가 측면 쪽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후방에서 빌드업 과정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변화지만 중앙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측면 쪽에서 뭐 크로스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측면 돌파 이후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서 반대쪽에서 해결하는 식의 축구를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진 않습니다. 정면 승부를 걸고요. 상대 페널티 박스 정면 쪽에서 뭐 메디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르라든지 아니면 뭐 비수마라든지 이런 선수들 혹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한 포로라든지 이렇게 중앙 쪽에서 어떻게든 상대의 어떤 그 프레싱을 탈압박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과연 이 팀에 있는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 토트넘에 있던 선수들과 같은 선수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섬세한 축구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몸에 장착을 하면서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좀 결정적인 작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좋은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배경에는 이번 경기에서 나왔지만 수비의 안정감. 로메로하고 반더벤이 처음 호흡을 맞추는 선수들인데 너무도 호흡이 좋고요. 그리고 빌드업 할 때 우리가 흔히 좀 생각하는 것처럼 비수마가 내려가서 빌드업을 이 센터백 사이에서 끼어서 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라골피아나식의 빌드업을 하질 않고 비카리오 선수를 활용을 합니다. 골키퍼 로메로하고 반더벤이 그 후방 빌드업의 파트너로 비수마가 물론 앞쪽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빌드업의 출발점은 비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명이 요리스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다이어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빌드업을 최후방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상대가 특히 본머스 같은 경우에 이날 거의 뭐 초전박살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격수들이 정말 거칠게 앞쪽에서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압박을 계속 풀어내고 안정감 있게 앞쪽에 비수마라든가 사르에게 볼을 배달을 해주고 또 메디슨도 상당히 이날 내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전술 변화 내려와서 빌드업 과정에 동참을 했는데 그렇게 풀어 나오면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많이 이제 압박을 원래 이제 최전방에서 깨서 거기서 공격을 시작하려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그 뒷공간에서 다시 경기를 정돈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근데 이제 히샬리송 선수의 연계, 뭐 등딱 혹은 아니면 본인이 뭐 슈팅 시도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은 분명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마무리까지는 해주면 좋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 전반전에 후반전에 그런 경기를 본인이 계속 유지는 못했지만 전반전에 그런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잘 수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줬고 또 후반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후반전에 그 후반 초반에 노출했던 본머스에게 노출했던 그 약간의 틈이 강팀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이거 여지없이 바로 그냥 응징을 당하거든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과연 히샬리송이 그거를 메워낼 수 있을 만큼 이 전술에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누군가를 또 데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저는 현재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폐기하지 않을 거라 보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안고 또 승리를 했으니까 좀 더 지금의 모양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힘을 만들어낸 셈이 되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축구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앞선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일단 지금 11시 경기를 끝나고 나면 순위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토트넘이 리그에서 7팀밖에 없는 무패팀이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4팀밖에 없는 2승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승 1무 승점 7점으로 단독 선두에 지금 올라 있는데 초반 흐름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주중에 카라바오컵 풀럼전 있고 다음 주말에 번리전까지 하면 이제 A매치 주간인데 A매치 주간 가기 전까지 무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뭐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르슨 후 몰드 팬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일본 J리그 감독을 거쳐서 아슨 벵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에 당도했을 때 얘 누구야? 이렇게 약간 좀 조롱 섞인 기사 제목을 크게 뽑았던 영국 언론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뭐 중간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거쳐서 왔지만 일본 J리그 출신이고 왔을 때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어쩌면 제2의 누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감독인데 여전히 뭐 아직 모르지만 자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캡틴 손흥민이 있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슈팅 숫자가 적고 골을 넣질 못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죠 한국 팬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확실히 잘 하면서 새 감독이 왔는데 새 감독이 오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팀이 만들어지는데 선수들의 역할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 역할도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아직까지 없는 공격 포인트가 머지않아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언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팀 성적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계속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본머스전 원정 승리 토트넘 2승 1무 시즌 초반 흐름 굉장히 좋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